자, 페이지는 30페이지고요. 순물질과 혼합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어. 순물질, 순수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성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 알겠니? 하나의 성질로 고정되는 애들을 우리가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순물질들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섞인 애들, 이걸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물질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일정하게 일치됩니다. 근데 이 혼합물은 내가 섞은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마구마구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겉보기 성질, 색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맛 이런 것도 특성이 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밀도,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온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그 다음 마지막 용해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1번. 수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맞아. 한 가지 물질이니까 한 가지 성질, 특성 일정. 그렇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 섞여 있을 때 골고루 섞여 있는 애들 균일, 고르지 않게 불균일. 그걸 우리가 뭘로 구분한다고 했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섞인 게 보여. 불균일. 섞인 게 안 보여. 투명해. 그러면 우리는 균일이라고 얘기하죠. 됐지? 자,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섞인 물질의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죠. 맞습니다.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 아니 성질은 유지해. 성질은 유지해. 예를 들어서 소금 무슨 맛 나죠? 설탕. 그러면 그걸 조합하면 무슨 맛? 단짠 맞잖아. 그렇지? 유지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고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알려줄게. 나중에 배울 거야. 4단원에서 수소기체가 있어요. 얘들아. 무슨 기체? 수소기체. 이거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냥불 대잖아. 펑 소리가 나. 터진다는 얘기야. 그다음 산소기체가 있어요. 눈에도 역시 안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꺼져가는 성냥불 같은 거 되잖아. 활활 타올라. 그런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를 섞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불꽃을 쏴줘. 그럼 뭐가 만들어진 줄 알아? 물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놔 미리. 알겠어? 그래서 수산물 시리즈는 외워놔. 그럼 거꾸로 물을 나중에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할 수가 있지. 분해할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여기다 성냥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펑. 성냥불 되면 활활. 성냥불 되면 꺼지죠. 맞아? 성질이 전혀 바뀌었지. 맞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써마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화합물. 그리고 이 물 같은 경우는요. 내가 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이 수소는 우리가 나중에 H라고 쓰는 거 미리 좀 알아놓고 산소는 O라고 쓰는 거 미리 좀 알아놔. 알겠니? 그 다음 이 물은 어떻게 쓰느냐? H2O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 H2O. 그럼 뭐야? 수소란 입자 두 개랑 산소란 입자 하나가 모여서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든다. 알겠니? 됐어? 근데 이 물에 수소하고 산소는 있지만 수소의 성질 없어요. 산소의 성질 없어. 전혀 다른 녀석. 그럼 이건 사실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근데 이걸 왜 얘기해 줬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빨갱이 하나하고 하양이 두 개 있죠. 그치? 그 다음 빨갱이 하나하고 하양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각도가 104.5도예요. 약 105도. 알겠니?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거 뭐야? H2O야.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런 그림 나와? 무조건 H2O 물입니다. 아, 이건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이야. 전부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나를 보자. 노랭이하고 파랭이가 골고루 섞여 있죠. 그치? 골고루 섞여 있어. 노랭이도 안 뭉쳐 있고 파랭이도 안 뭉쳐 있어. 이거 입자야. 여러분이 아는 눈깔에 입자 하나하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섞여 있다, 골고루 섞여 있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얘는 뭉친 애들이 보이지? 파랭이하고 갈색이가 서로 뭉쳐 있고 뭉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눈깔에 이게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불균일. 됐어요? 자, 1번 가는 순물질. 나하고 나는 혼합물. 맞아요. 가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돼 있어. 맞죠?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성질. 산소, 염화나트륨은 나에 속한다 라고 했어. 얘들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니들이 방법은 없어.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구분하는 방법 사실은 4단은 먼저 배워야 돼. 알겠니? 근데 지금은요 먼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소, 염화나트륨 이런 애들은요 순물질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가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 산소, 염화나트륨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산소는요 O2라고 씁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건 NaCl이라고 써요. 됐지? 됐니? 자, 그다음 다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그래서 눈에 보이잖아. 자, 다의 얘는 암석이다. 자, 암석을 가만히 보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과 광물, 광광이가 눈에 보여요. 그쵸? 광광 보여. 그다음 우유. 우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 너네 우유를 가루 내가지고 말린 거, 물기만 딱 나간 거, 분유. 알겠어?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간단하게 분유하고 물 탄 거야. 그러면 우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해. 뿌옇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분유 겁나 맛있다고. 겁나 맛있어. 주변에 애 있는 집 한번 찾아봐. 애 있는 집 찾아보고 애가 있다. 그러면 분유 내가 탈게요. 그치? 그런데 한 숟갈 몰래 훔쳐 먹어. 진짜 개 맛있습니다. 알겠니? 거짓말 아니야. 그다음 분유는 아우 선생님 진짜 마트 가면 분유 한 통 사고 싶은 막 욕망이 있어. 근데 분유 진짜 비싸거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 탈지 분유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우유가루가 있어. 우유가루. 그거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먹잖아. 진짜 개 맛있거든. 알겠니? 그것도 분유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근데 그거 많이 드세요. 시원. 알겠어? 연호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도윤아. 알겠니? 왜? 그거 먹으면 키 클 수 있어. 알겠냐? 그래서 니네들 한참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분유 많이 드세요. 분유 많이 먹어가지고 키 큰 연예인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요? 키가 막 엄마 아빠는 160, 170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거 먹고 형하고 자기는 180이 넘어버렸어. 아니 그뭐 네 마음대로 드세요. 마트 가면 몇 천 원 안 해요. 너네 용돈을 할 수 있어. 알겠니? 야, 키 큰다는데 거 비싼 약도 먹는데 탈지 분유 맛도 있고 키 큰다는데 안 먹은 이유가 어디 있어? 그죠? 그다음 너네 산 다음에 나 한 숟갈 남겨. 한 숟갈만. 나 분유 먹고 싶어. 자, 그다음 밑에 진짜 개맛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 물질의 분류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순물질이죠. 참고적으로 이 순물질들은요 전부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봐봐, 물 미리미리 쓰고 조금 외워놔. H2. 얘 뭐 쓰죠? 공기, 에어잖아요. 장난해? 뭐 쓰는 거야? 금은 AU라고 하는 거고 구리는 CU라고 하는 거야. 편의점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4번, 5번 중에 하나. 그럼 두 가지 이상 물질이 섞여 있어. 혼합물이라고 했어. 골고루 균일, 고르지 않게 불균일. 맞죠? 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균일하고 불균일 한번 따져보자. 얘 균일 맞아요.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쓰거든. 이거 순물질 계열이야. 틀렸죠? 물은 여기 있으니까 틀렸죠? 탄산음료 균일 맞습니다. 다이아몬드는 C라고 써요. 틀렸어. 그럼 일단 1번 아니면 4번이죠. 됐죠? 이거는 섞인 게 안 보여. 투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섞인 게 보여. 불투명이야. 자, 이번엔 이제 보자. 우유 되죠? 흙탕물 됩니다. 암석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그치? 이것도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써요. 안 되죠. 합금은 균일입니다. 안 되죠. 이것도 써줄까? 이거 균일이야. 이거 불균일이야. 됐죠? 이런 식. 그러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정답 1번입니다. 5번입니다. 물에 달걀을 넣고 일정량의 소금을 녹였더니 라고 했어. 첫 번째, 물하고 달걀 중에서 달걀이 아래 물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쓰겠죠. 달걀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 그러면 물의 밀도는 1이거든. 이 정도는 알아둬. 그럼 달걀은 뭐 2나 3 정도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녹였어. 그러면 잘 봐. 소금을 녹이면 소금이 달걀에 녹냐 물에 녹냐? 물에 녹지. 무슨 물이 돼? 소금물이 됩니다. 그럼 달걀의 밀도는 그대로인데 소금물이 돼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녀석이 밀도가 바뀐 거야. 얘는 밀도가 그대로. 맞아? 그래서 섞는 비율에 따라 얘가 서서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떠오르게 되겠지. 그 이유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밀도가. 됐냐? 됐어? 그래서 달걀 밀도가 만약에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소금물의 밀도는 4, 5, 6, 7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맞아요?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 이걸 뭐라고 해? 혼합물. 혼합물은 특성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물은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혼합물. 맞아요.
달걀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위로 갔죠. 그 다음 물에 녹이는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 맞고요. 요거 미줄죠.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즉 물에 녹이는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해. 됐어?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요, 써놔라, 밀도는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스르륵 끓는 점도 올라가고요, 더더욱 올라가고, 어는 점도 더더욱 내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무진장 올라가고요, 그 다음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무진장 떨어져. 잘 얼어 안 얼어, 잘 안 얼고 잘 안 끓어. 그래서 요것만 알지 말고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3번입니다. 숨물질로만 옳게 짝진 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외워둬라. 하지만 우리가 4단원을 배우면 요거 좀 쉽게 풀 거야. 자, 1번 질소, 철, 공기. 이게 공기가 안 돼요. 질소 같은 경우는 N2라고 쓰고요, 철은 Fe2라고 써. 공기는 못 쓰죠. 에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정답이야. 물은 아까 배웠죠? H2O. 미리미리 외워놔. 구리는 Cu, 에탄올은 C2H5OH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저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야. 그 다음 암석 안 되죠? 요거 많이 틀립니다. 요것도 안 되거든. 요거 안 돼. 안 돼. 식초 뽑아내. 식초 따로 써놔. 요거 많이 틀려요. 식초 숨물질 아니야. 아, 세, 트, 산, 수용액이죠. 이거 많이 틀려요. 식초는 숨물질이 아니라 아세트산 수용액이야. 그러면 아세트산하고 뭐하고 섞였다는 얘기야? 물 숫자죠? 물하고 섞였다는 얘기야. 알겠니? 까먹지 마. 그 다음 산소, 이산화탄소 되는데 설탕물이 안 됩니다. 산소는 O2라고 쓰고요,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쓰거든. 염화나트륨 바닷물, 우유. 염화나트륨은 됩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써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물은 숨물질.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 고체 플러스 액체 혼합물. 그러면 특성이 일정하지 않음. 봐봐,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물입니다. 그럼 A는요, 물에다가 뭘 섞은 거야? 소금을 섞은 소금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에 끓는 점이야. 끓는 점. 근데 현재 문제는 A입니다. A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어. 왜 이 온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하죠. 물이 도망가려고 그래. 기화하려고 그래. 그때 소금이 어디가 있어야 하면서 자꾸 나가는 거지. 그치? 잡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의 온도가 더 필요한 거야. 왜? 소금이 잡는 힘을 뿌리치고 나는 기화하려고. 그 다음 점점 물은 줄어들고요. 맞아? 소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져? 끓는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맞아?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자, 1번 A는 물이고 B는 소금이다. 1번 틀렸네요. 아니에요. 거꾸로 써 있죠. 요게 B고요. 틀린 거 5초. 요게 A입니다. 자, 두 번째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라고 했어. 맞죠? 그 다음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맞아요. B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 유지. 왜? 써놔. 중학교 1학년 거야. 흡수한 열을 뭐에 사용돼? 기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A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물만 빠져나가잖아. 소금이 일정. 됐죠? 정답은 1번 틀렸습니다. 넘겨. 자, 7번입니다. 자, 7번도 앞에서 배운 끓는 점 오름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일단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순수한 물입니다. 왜? 0도씨에서 얼었잖아. 이게 어는 점이죠. 자, 이제 B 같은 건 그러면 소금물에 해당되는 거고, 소금물이 얼려고 딱 봤더니 소금이 어디 얼어? 나랑 놀아. 맞죠? 그래서 소금이 어는 걸 방해. 그래서 어는 점이 뚝 떨어진 거죠. 그 다음 현재 어는 동안 물은 계속 얼어버리고, 그치? 맞아?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농도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소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 방해를 더 많이 하니까 잘 안 얼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불러. 됐어? 자, 1번 A의 녹는 점은 0도씨. 그렇지.
A는 순물질, B는 혼합물. 맞아. A양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 증가해도 물에 물 탄 거야. 맞아? 그러면 요 0도씨는 일정할 테고 대신 얼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더 낮은 온도가 아니라 같은 온도야. 무슨 온도? 같은 온도. 대신 시간만 오래 걸려. 맞아? 자,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3번.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자, 8번을 보면은요.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르 벤젠이 있어.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르 벤젠 요때 온도를 도현아 뭐라고 불러? 요 온도를 뭐라고 불러? 장난치냐? 너는 이게 어느 거냐? 저걸 뭐라고 불러? 저걸 무슨 온도라고 해? 뭐라고? 지랄 협착이 하고 계시네요. 시원아 저 온도 뭐라고 해? 저 온도 뭐야? 그치 녹는 점이죠. 뭘 보고? 그치 고체니까.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구간이죠. 너 정신 못 차려 도훈이? 이 새끼가 이씨. 딱딱거리지 마. 되게 싫어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녹는 점 높고 녹는 점 낮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나프탈렌이 파라다이클로르 벤젠보다 입자간 인력이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섞었습니다. 섞었다. 자 섞으면 어떻게 섞느냐? 그냥 가루 내서 섞어요? 아니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그 다음 섞어. 다시 굳혀. 그게 바로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이야. 됐니? 근데 이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을 가만히 봤더니 이 두 개의 녹는 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싹 증가하는 게 보이지. 그쵸? 되니? 아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해? 순물질. 일정하지 않아? 혼합물. 그거 알려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녹는 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 농점을 측정하면 순물질과 혼합을 구분할 수 있죠.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클로르 벤젠보다 농점이 높다. 농점이 높다. 써나 분자 인력이 크다. 이 말하고 또 동의어요. 두 고체 혼합물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맞죠? 온도가 증가하죠. 자, 두 고체를 섞은 혼합물은 각 고체의 녹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 맞잖아. 그 다음 두 고체가 섞여 있는 비율에 관계없이 관계 있어요. 누구를 많이 섞냐에 따라 저 녹는 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혼합물은 혼합을 이루고 있는 성분 물질과는 다른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어. 자, 지금 현재 뭐야? 끓기 시작하는 거니까 끓는 점 얘기하는 거죠? 맞아. 자, 1번.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는 점 올라가죠. 근데 내가 얘기했지. 실제는 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자, 그 다음 맞고요.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제설제, 염화칼슘 뿌리는 거 어느 점이 낮아진 거야. 얼지 말라고. 자, 그 다음 그릇을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고 가열해. 소금물 가열하면 끓는 점이 올라가겠죠. 그럼 높은 온도에서 살균 작용 잘하겠죠. 일단 정답 나왔네. 1, 3번. 자, 자동차 앞유리를 워셔액. 이 워셔액은요. 물에다가 에탄올 섞은 거야. 혼합물이죠. 그러면 잘 안 얼어. 어느 점이 낮아진 겁니다. 그 다음 퓨즈라고 돼 있는데 얘는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요. 이거는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끓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1번하고 3번이죠. 됐죠? 자 이제 오른쪽. 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일단 너희들 이거 좀 알아둬라. 밀도차는 무슨 차야? 위아래 차야. 밀도가 크면 아래에 있고요. 밀도가 작으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 위, 누군 아래. 됐지? 그때 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번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 액체 플러스 액체. 자 2번 고체 플러스 고체인데 얘는 중간 밀도를 쓰죠. 중간 밀도고 녹이지 않는 액체를 씁니다. 그거 한 장 넘기면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자. 10번, 11번입니다. 자, 이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분별 깔때기. 일명 분깔이야. 자, 이 분깔이 같은 경우는 일단 A하고 B 중에서 B를 먼저 분류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자식은 밀도가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큰 놈. 얘는 작은 놈. 됐어? 그 다음 알아두시고 마개를 반드시 오픈해야지만 내려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반드시 가까이 붙여야 돼.
closed 가까운 닫힌 아니야. 됐어? 그럼 내 꼭지를 돌리면 B 먼저 나오지.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요 B커가 몇 개 이상 필요해? 최소 3개 이상. 왜? 경계면은 따로 받아야 되죠. 됐죠? 자, 1번 A보다 B의 밀도가 크다. 그렇지. A는 위쪽으로 맞아요.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리면 B가 먼저 분리된다. 맞죠? 이걸 만약에 A가 먼저 분리된다. 야, 말이 돼? A가 점프.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액체오나물의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A 먼저 분리하죠. 윗부분 먼저. 그 다음 서로 잘 섞이고 안 섞이고. 됐어? 정답은 5번. 그래서 11번 봐봐. 이거 내가 외워두는 게 있어. 일단 물과 식용유는 바보 아니면 맞출 수 있어요. 식용유가 위고 물이 아래야. 이건 누구나 맞춰. 근데 이제 문제는 에테리아, 에탄올이야. 이게 헷갈려. 왜? 내가 이거 알아두라고 했죠. 자, 물 위에 있는 거는 에테르라고 했어. 물 아래에 있는 녀석은 사이화탄소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첫째들만 따서 에물사라고 외우면 이게 에탄올인지 에테르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어? 에테르물사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얘네들 안 섞여요. 얘네들 안 섞여요. 근데 에테르하고 사이화탄소는 섞인다고 했죠? 그치? 그거는 쓰면 안 돼. 그래서 요게 안 되고요. 나머지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참고적으로 물과 에탄올은 잘 섞입니다. 뭐라고? 잘 섞여. 얘는 미리미리 써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뭘 이용해? 끓는 점. 자, 그럼 12번이다. 자, 액체오나물을 분리하는 두 가지라고 돼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은요 전부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야. 안 섞이는 액체오나물이 이게 공통이고요. 얘는 뭐가 포인트야? 요거 먼저 분리하는 거죠. 밀도가 큰 녀석 먼저 분리합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밀도가 작은 녀석 이거 먼저 분리하는 거야. 됐냐? 밀도가 큰 거 먼저 분리, 밀도가 작은 거 먼저 분리. 자, 1번 가는 아래쪽 물질이 먼저 분리, 나는 위층 물질이 먼저 분리. 맞아요. 가는 서로 섞이지 않는 맞는데 나도 안 섞이는 거죠. 가만 나는 모두 밀도차 맞아요. 그래서 밀도차가 큰 애들이 잘 분리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몇 번? 4번. 자, 그다음 13번. 자, 쭉정이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선생님 손으로 만져보면 안 되나요? 그것도 돼. 근데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사용했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밀도가 작으면 위, 밀도가 크면 아래니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야. 이때 이 소금물을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중간 밀도고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를 용해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이런 걸 쓰는 거지. 맞아요? 됐니? 다 적어놔. 자, 1번 녹는 점 차다. 아니요. 밀도 차예요. 밀도. 그 다음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죠. 쭉정이가 위로 뜨지 않을 때라고 했어. 내가 이거 외우라겠지. 밀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안 뜨면은요 뭘 집어넣으라겠어? 소금 집어넣으라겠어. 안 뜨소. 기억나? 안 뜨소. 그래서 소금물에 소금을 집어넣는다. 써보자. 안 뜨소. 이거 외우라겠어. 안 뜨소. 그럼 만약에 안 가라앉아. 그럼 뭘 집어넣으면 돼? 물 집어넣으면 돼. 안가물. 됐죠? 자, 밀도를 비교하면 쭉정이 소금물 좋은 벽시 맞네요. 정답은 디귿리을 3번. 16번 볼게. 자, 에탄올에 집어넣었더니 모두 가라앉아요. 됐어? A, B, C가.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에탄올보다 A, B, C의 밀도가 제일 크구나. 요거는 알고 있어. 이거. 근데 에탄올에다 이제 뭘 집어넣었어? 물. 그럼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이지.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인 애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이 물에 녹았다. 그 뜻이야. 됐어? 그러면 에탄올만 있는 상태에 물이 껴 들어가기 때문에 밀집도가 증가해, 밀도가 증가해. 그랬더니 A가 끈데. 오, 네가 A, B, C 중에서 바로 뭐야? 밀도가 제일 작은 놈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써? E 플러스 수. 그 다음 B, C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물을 또도 더 넣어. 그러면 이거 혼합물이잖아. 혼합물 같은 경우는 밀도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지? 밀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에 있던 녀석이 B가 뜨면 2회 B가 두 번째고 여기 에탄올 플러스 수용액 요거 요 녀석이 요 자리로 밀도가 증가한 거야. 그래서 얘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C 그다음 B 그다음 A C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됐냐? 자, 1번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맞아요. A, C의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다. 맞죠? 플라스틱의 밀도는 C바 맞네요.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죠. 왜? 에탄올 사이의 빈 공간에 물 입자가 껴들어가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에탄올만 있었을 때 이런 밀도였다고 치자. 이제 물 입자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와 밀도가 아까보다 커 보이지. 그렇죠? 밀집되어 있잖아. 그다음 소금물로 좋은 겹실을 이루고 고르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밀도차. 됐죠? 밑으로. 자, 14, 15번입니다. 좀 올리자. 됐어. 자, 스타이로폼 분리할 때,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할 때 우리가 뭘 사용했어요? 지금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밀도가 1등, 얘는 2등, 얘는 3등이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사금을 우리가 채취할 건데 이 사금은 모래보다 밀도가 크고 물보다도 밀도가 커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줄 단위 부피당 질량. 요거. 이게 무슨 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니네 잘 들어. 우리 과학 보면 이런 문장 많이 나와. A당 B. 이런 말이 들어. 이런 말 많이 나와. 그러면 니들 요거를 해석할 때는 A분의 B로 해석하시면 돼. 됐어? 그러면 B가 얼마건 A가 얼마건 간에 B는 무조건 A로 나눠 떨어지지. 그쵸? 그러면 A는 항상 얼마로 떨어져? 1로 떨어질 거야. 맞아? A가 1일 때 B의 비율이 나와요. 이제. 그럼 이 A가 1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단위란 말로 써요. 알겠니? 그래서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1일 때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식화하면 부피분의 질량.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즙입니다. 즙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밀도요. 맞죠? 이 문장의 밀도 얘기하는 거야. 까먹지 마.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은 누굽니까? 가는 모래고 나는 사금이죠. 모사야. 2번. 자, 그 다음 17번. 얘들아 잘 봐. 자, 지금 현재 대놓고 밀도가 나왔는데 나 같으면 밀도가 안 나오고 부피하고 질량을 따로 떨어줄 거야. 그럼 얘들아 부피하고 질량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야? 찝! 밀도 문제죠. 그렇지? 그래서 밀도를 니들을 보고 계산하라고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0.79, 0.88, 1.0, 1.6, 13.6 이런 식으로 나왔대. 맞아? 그때 밑에를 보니까 고체 A하고 B가 있는데 하나는 1.2짜리고요. 하나는 1.9짜리예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가 필요하죠. 그 녀석이 누구야? 여기 있죠. 사이마탄소 1.6. 맞아? 그래서 정답은요. 누구야? 사이마탄소입니다. 됐지? 자, 18번 밀도차를 이용합니다. 모래 속에 있는 사금 되죠? 얘들아 예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알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소금을 얻는다 라고 했어. 이 소금을 얻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야.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액의 혈구를 분리한다. 혈액 피를 뽑은 다음에 시험관에 집어넣고 막 회전을 시키면 밑바닥에 있는 녀석이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 밑바닥에 있는 게 혈장입니다. 물성분이야. 됐죠? 자, 소금물을 이용하여 신선 달걀과 오래된 달걀. 신선 달걀이 아래에 있어요. 밀도가 커. 오래된 달걀은 내부에 공기집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뻔알파자 번데기 바닷물 위에 기름이 있죠. 밀도가 작으니까. 그치? 오일 펜스 외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말라고. 그 다음 흡착포로 우리가 제거를 한다. 맞아요? 선생님 스포이드 안 될까요? 할 수 있으면 네가 해. 이 스포이드 가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웃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실력 단단히.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하세요. 라고 해서 순물질만 밑줄 쳐줄게요. 그럼 나머지는 다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됐지? 자, 첫 번째 에탄올 순물질입니다. 이때 이 에탄올은요. C2H5OH를 쓸 수 있어. 그 다음 우유 안 되고요. 철은 Fe.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식초 조심하라고 했죠? 저 새끼 균일 혼합물이야. 그 다음 공기 안 됩니다. 흙탕물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 CO2라고 써요. 전부 이렇게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 전부 순물질이에요. 화학식으로 못 쓴다. 전부 혼합물이에요. 정답은요. 순물질 3개. 그 다음 혼합물은 4개야. 그럼 얘 불균일입니다. 균일이에요. 균일이고 불균일이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기준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 얘는 뭐라고? 성질이 일정. 얘는 성질이 일정하지 않음. 특성 일정, 특성 일정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오른쪽 아니다. 20번부터 보자. B는 뭐야? 순수한 물이죠. A는 뭐죠?
소금물이죠. 왜? 끓는 점이 올랐잖아. 됐니? 자, 그럼 이유가 뭐야? 물은 끓는 온도, 끓는 동안 끓는 점이 일정하고 얘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상태 변화할 때 상태 변화 온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수물질입니다. 자, 오른쪽 1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이게 물이라면 이게 소금물 같은 경우죠. 그래서 A가 소금물, D가 소금물. 됐죠? 그 다음 E하고 F는 수물질이고 C가 고체 플러스 고체죠. 써줄게. 고체 플러스 고체. 녹는 점이 낮아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끓는 점이 올라갔다. 어느 점이 내려간다. 이건 녹는 점이 내려갔다. 내려갔잖아. 자, 수물질은 누굽니까? 라고 했어. 수물질은 BCEF야. BCEF입니다. 자, 섞여있는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섞여있는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 온도가 달라지는 건 혼합물이에요. ADG죠. ADG. 아이고 1번하고 2번은 바꿔 썼네. 그치? 됐니? 자, 그 다음 3번.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까닭은 이라고 했어. 부동액 얼지 말라고. 잘 얼지 말라고. 알겠니? 물에다가 부동액 이거를 섞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로 설명할 수 있죠. 어느 점 내림.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이라고 했어. 야, 이건 수물질이잖아. 그치? 이건 녹는 점, 어는 점 차이죠. 여기는 나로 설명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걸 워셔액 이렇게 하면 돼요. 워셔액은 됩니다. 이거는 에탄올하고 물하고 이거 무슨 차이야 이거? 수물질의 어느 점 차이야? 어느 점이 물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자, 다음 땜납 이거죠. 녹는 점. 정답은 5번이 돼요. 됐지? 자, 넘겨. 자, 21번. 이거 뭐야 이름이? 분별깔대기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식용유하고 물을 섞었어. 어이구 물의 밀도가 더 크네. 대놓고 나 알려주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부터 먼저 분리하겠지.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는 식용유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자, 분리할 때 뚜껑 열고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넣고 시간이 지난 뒤 A와 B에 위치하는 물질 썼어요.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식용유보다 물의 밀도가 커서. 됐죠? 아, 그 다음 둘 다 안 섞입니다. 자, 2번입니다. 우유통과 생수통, 야쿠르트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물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물 밀도 얼마야? 1이죠. 그쵸? 1이야. 그거 위에 있는 녀석은 누구야? 우유통. 우유통. 물 아래에 있는 녀석은 누굽니까? 생수병하고 요구르트병인데 생수병은 반드시 아래에 있고 요구르트병은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약간 뜰 수는 있을 거야. 일단 확실한 건 이거야. 확실한 거. 자, 그럼 1번. 혼합물에 넣으면 한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만 물 위로 떠오른다. 맞죠? 이 자식이 누구야? 우유. 물을 이용하면 혼합물 중 생수병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물을 이용하면 혼합물 중 생수병 조각. 야, 이 생수병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지금 현재 얘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1.05, 얘는 1.38이니까 둘 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쵸? 그래서 생수병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조금 불편하겠네. 같이 섞여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다음 물에 가라앉는 혼합물은 물에 소금을 녹여 분리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겠네. 그쵸? 그럼 물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뭘로 바뀌어? 소금물이 돼요. 맞아? 그럼 소금물이 됩니다. 그럼 소금물이 되면 소금물을 되면 소금을 위에 있는 녀석하고 아래에 있는 녀석으로 분리할 수 있지. 생수병은 여기. 그 다음 요구르트병은 여기. 그러면 이 요구르트병은 1.05짜리. 얘는 1.38짜리. 그럼 얘는 한 1.2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이 제일 좋네요. 됐지? 이건 왜 안 된다고 했어? 요구르트병이 여기 있을 수 있어. 같이 섞여 있어. 불편해.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4번. 됐니? 그럼 다 끝났나? 넘겨. 자, 이제 혼합물이 분리 2라고 되어 있고 혼합물이 분리 2는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배울 거거든. 근데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요. 먼저 좀 필기 좀 하자. 두 가지가 있어. 필기 좀 하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다가 알아서 써놓으세요.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1번이고요. 2번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2번이에요. 니들 책에는요 1번만 나와 있고요. 2번은 안 배우는데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이때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재결정이란 방법이야. 재결정. 이건 이따가 배울 거니까 따로 얘기 안 하고. 요거는 안 배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이 걸음이란 방법이야. 무슨 방법? 걸음. 걸러낸다. 그럼 자, 이거는 예를 들어줄 건데 한번 보세요. 쓰지 마시고. 알겠니? 자, 여기 나프탈렌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소금이라는 녀석이 섞여 있어. 나프탈렌은 좀약이야. 우리 남자들 화장실 가면 그 냄새나 알죠? 그거? 자, 근데 이 녀석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프탈렌과 소금을 녹이기 위해서 소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재밌는 거 얘는 물에 안 녹아. 얘는 물에 녹아요. 누군 녹고 누군 안 녹고.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 섞여 있는 녀석을 깔때기에다 이렇게 거름조기를 한 장 깔아. 요걸 봉당 집어넣으면 안 녹은 새끼 나프탈렌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이 소, 금, 물이 날아가겠지. 맞죠? 됐지? 그럼 이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을 테니까 물만 증발시켜버리면 소금하고 나프탈렌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 거름 장치입니다. 알겠니? 됐어? 이런 것도 알아둬. 오케이? 왜냐면 안 배우는데 밑에 내용은 나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거 뭐냐? 재결정입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야. 이 재결정을 쓸 때는요.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거든. 잘 들어.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은 유시, 작은 녀석은 항상 무시야. 뭐라고?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은 뭐라고? 유시야, 무시야. 유시. 그 다음 작은 녀석은 항상 뭐라고? 무시. 됐어? 자,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건지 잘 봐. 이 두 가지 녀석이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수한 고체 물질이 나온대. 자, 지금부터 이제 저게 뭔 얘기인지 여기서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알포츠 번데기, 붕산하고 염화나트륨이 있어. 누가 용해도 차이가 커? 온도에 따라서. 붕산이지. 맞죠? 얘는 작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는 유시, 얘는 무시하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와. 붕산은 유시, 염화나트륨은 무시야. 진짜 그런 장면을 지금부터 확인한다. 잘 봐라. 자,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을 80도씨에 물 100g에 녹였어. 밑줄 쳐. 물 몇 그램? 100g. 우리가 용해도 문제 풀 때 항상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죠? 기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기준이 100g인지 200g인지 50g인지 그거부터 확인했었지. 이거부터 보는 거야. 의식의 흐름. 알겠니? 이거부터. 그다음 저거 100g이라고 돼 있고 이 표 자체가 100g이야. 그럼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지. 이해됐냐? 근데 만약에 저기 200g에 돼 있어.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윤호야? 그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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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저게 50g이면 여기 있는 숫자들 전부 뭐 해야 돼?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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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맞아? 그거부터 하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 자, 이제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을 볼 건데 제일 먼저 염화나트륨부터 볼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염화나트륨. 잘 봐라. 80도씨 여기다. 20g은 여기다. 염화나트륨만 본다고 했으니까 붕산은 없는 거야. 파란색만 보세요. 자, 무슨 상태? 불포화. 됐죠? 몇 도씨로 냉각한다고 했어? 20도씨. 여기죠. 무슨 상태야? 불포화. 그럼 물에 녹은 상태고 얘도 물에 녹은 상태지. 맞아? 뭐 튀어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곡선 위 상태가 돼야지만 과포화가 돼서 뭔가가 바깥으로 석출돼서 나온다라고 했어. 전부 곡선 아래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개무시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유시해야 돼? 뭐만? 붕산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붕산 볼 거다. 자, 붕산도 역시 몇 그램 있다고 했어? 20. 불포화네? 현재? 그 다음 얘를 쭉쭉쭉쭉쭉 이렇게 바꾼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상태가 딱 됐을 때 붕산은요. 이제 불포화에서 포화를 지나 과포화가 된 거지. 그쵸?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니까 몇 그램이 나오겠어? 20 빼기 5죠? 얼마가 나와? 15g이 석출되지. 붕산 20g 중에서 우리가 15g 석출했고 온도를 더더더 낮추면 이제 거의 20g에 근접할 때까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맞아?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맞아요? 됐니? 자, 요 지점에 남은 거 한번 써보자. 요 지점에 남은 거. 남아있는 거, 남은 거. 자, 뭐 남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물 100g 남아있지. 맞죠? 더하기 붕산은 20g 중에서 15g 튀어나왔으니까 5g 남아있을 거야. 맞죠? 됐니? 그
그다음 더하기 저기는 염화나트륨 염나는 20g 그대로 물에 녹아 있지. 그쵸? 그래서 남은 건 전체 몇 g이야? 125g이야. 이때 이 125g을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잘 봐라. 처음에 있던 양은 물 100g에 20, 20이니까 전체 140이에요. 맞아? 그럼 반응 전, 섞기 전 140이면 섞은 후에도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 140. 근데 그 중에서 몇 그램 튀어나왔어? 15g 튀어나왔지. 그럼 몇 그램 남겠니? 125요. 맞지? 그렇게 해서 남은 거 125g은 쉽게 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항상 똑같다.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불러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다. 알겠냐? 됐어? 알아둬. 되지? 됐니? 자, 그럼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하는 방법. 그다음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얘들아, 예제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지? 그냥 외우라고 했어. 어쩔 수가 없어. 알겠냐? 그래서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돼. 외워주셔야 돼. 일단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한대요. 오케이? 사탕수수를 으깨 즙 나와. 근데 이 즙에서 가열을 시키면 요게 바로 일단 첫 번째 만든 설탕의 원료가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에 불순물 같은 것도 같이 있어 없어? 있겠죠? 먼지 같은 거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물에 녹여. 물에 녹이면 일단 그 먼지 같은 거 전부 위로 떠오르겠지. 걷어내고. 그 다음 식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설탕, 사탕수수 으깬 성분 중에서 완벽한 설탕 성분만 따다라락 밑바닥에 가라앉혀.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걸러내면 되겠지. 맞죠? 걸러내면 우리가 원하는 설탕이 하얀색의 설탕이 나오게 돼. 이거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비쌌어. 알겠니? 설탕이 진짜 비쌌어. 너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설탕이 있었어. 알겠니? 이 조선시대 설탕 뒤지게 비쌌습니다. 왜? 여기 봐봐. 사탕수수 으깨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사탕수수가 없었거든. 전량 중국 같은 이런 데서 수입했기 때문에 뒤지게 비쌌어. 사치품이었어. 후추 비쌌지, 설탕 비쌌지. 알겠니? 우유도 비쌌어. 우유도. 이런 것도 다 되게 비쌌어.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지금은 설탕 비싸요? 왜 안 비싸지? 사탕수수가 아니라 사탕무로 지금 설탕을 만들어. 원료. 알겠어? 그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은 굉장히 설탕이 싸졌습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이때 이 사탕수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되게 밀접한 얘기가 있거든. 그게 뭐가 있느냐? 니네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고종 때야, 우리나라 망할 때, 우리나라가 막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외국으로도 막 이제 애들이 막 이민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때 이민 간 애들 중에 하와이 알아? 하와이에 농장이 사탕수수 농장이 되게 많았어. 거기에서 일할 사람 이거 설탕 만들 때 만들기 위해서 일할 사람 우리 조선인들이 쭉 뽑혀간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에 얼마 못 받았단 말이지. 못 받고 일하면서 몇 달 아니 뭐야? 몇 달러 못 벌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 모은 돈을 알뜰살뜰히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 모은 돈 가지고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나라는 망했고. 그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어디로 갔어? 외국으로도 막 가고 중국 가고 그럴 때 야 우리라도 뭐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힘들게 모은 돈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1달러씩 몇 달러씩 내면서 야 이거 가지고 독립자금 만들어줘서 저기 상해 있는 임시정부에 갖다 줘. 그치? 그렇게 시켰는데 그때 그 돈을 전달시킬 때 근데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끼가 등장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새끼가 그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 안 갖다 줘. 왜? 지가 쓰는 거야. 자기가 미국 본토에 집 사는데 자동차 사는데 참고적으로 그 당시 자동차 뒤지게 비쌌습니다. 알겠니? 그런 거 쓰는데 흥청망청 쓴 새끼가 있어. 자, 이 새끼는 누굴까요? 이 새끼 누굴까요? 근데 그거를 또 발견됐어. 발견돼서 임시정부에서 야, 너 탄핵. 응? 탄핵이 뭔지 알죠? 됐니? 그렇게 해서 최초로 탄핵당한 새끼 누굴까요? 이승만이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내가 볼 때 그 새끼가 잘못됐어. 그 새끼가. 첫 단추부터 이승만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이렇게 그지같이 된 거야. 그때 김구 선생님 정도 다른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승만 야 알지? 이승만이 저기 김구 선생님 죽인 거 뻔하지 뭐. 그 김구 죽인 새끼가 안두희라는
육군 소위였거든. 근데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이라고 시켰는지 얘기 안 했어. 그다음 그 새끼 전쟁이 일어났잖아. 좀 있다가. 그래서 다시 복귀했어. 다시 복귀해서 장교로 또 근무하고 또 제대한 후에 강원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럼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걸 보고 짜증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이씨, 저게 김구선이 죽였는데 벌도 안 받고 그냥 잘 돌아다녀? 개 짜증난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정의봉이라고 몽둥이를 하나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가서 때려 죽였어. 이거 진짜야. 진짜 때려 죽였어. 안두이. 때려 죽여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뭐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때려 죽이신 분이 있잖아. 정의봉 만드신 분.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특사로 풀려났어. 특사로 풀려났어.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잘 죽었다고. 잘 죽였다고.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천일음에서 정제소금 얻기라고 있어. 이거 바닷물을 가둡니다. 염전에서. 그 다음 가둔 상태에서 이제 물을 증발시켜? 맞아? 그럼 증발시키면 뭐 남겠어? 소금만 남지? 아니. 그 소금 성분 중에 짠 성분도 있지만 우리 쓴 성분도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그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그거를 물에 집어넣어. 그럼 불순물을 위로 떠오르니까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다음 얘를 가열한 다음에 녹인 걸 다시 식혀. 그러면 이제 밑바닥에 하얀색 결정이 나오거든? 그게 순수한 소금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정제소금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냐?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요 얘기야, 요 얘기. 물에 녹여, 불순물 걷어내, 그쵸? 걸러내. 그 다음 이 녀석 거른 용액을 이제 어떻게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나온다. 그래서 가열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냉각시키면 우리가 정제소금 나온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옵니다. 잘 봐라. 자, 일단 끓는 점 차이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밑줄 쳐. 가열한 다음에 먼저 나오는 기체를 다시 냉각해요. 이게 바로 증류란 방법인데요. 이때 이 증류란 방법을 쓸 때는요. 포인트가 뭐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우리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 이용했죠. 아니면 스포이드 이용했죠. 얘는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섞여요. 그럼 잘 섞이는 애들은 뭘 쓴다? 바로 증류란 방법을 쓴다. 알겠니? 그럼 증류란 방법을 쓸 때는 반드시 끓는 점이 유사하면 안 돼요. 비슷하면 안 돼요. 차이가 확확 나야 돼. 한 놈은 100도씨, 한 놈은 100.5도씨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한 놈은 100도씨, 한 놈은 150도씨 이러면 돼. 확실하게 티가 나는 애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을 이런 데 집어넣고 실험을 해. 이런 데. 알겠니? 자, 참고적으로 물은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요. 순수한 에탄올 술입니다. 78도씨에서 끓어. 가열하면 78도씨부터 먼저 도달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에탄올이 부르르 끓기 시작해. 그런데 잘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에탄올이 넘칠 수도 있어. 확 끌어올라서. 그래서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팔리는 걸 집어넣는 거야. 써놔. 넘침 방지야. 넘치는 거 방지. 그다음 여기에서 먼저 튀어나온 녀석은 반드시 끓는 점 낮은 녀석이 먼저 나온다. 뭐라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탄올이 먼저 나와.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온도 센서가 있고 여기에 끓는 점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 현재 여기서 뭐가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고요. 끓는 점 낮은 녀석이 먼저 기화가 된 다음에 찬물 때문에 여기에서 액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먼저 가열 후 냉각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물과 에탄올 중에 누가 먼저 나오는 거야? 에탄올.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한다. 자, 먼저 이거부터 봐라. 자, 기억은요. 써놔라. 물하고 에탄올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천천히 서서히 가열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싹 증가해. 그러다가 몇 도씨가 되면 78도씨가 되면 에탄올이 근질근질 꿈틀 이제 기화돼야지 하고 나가려고 그래. 근데 누구하고 같이 있어? 물하고. 그럼 물이 같이 있으니까 물이 에탄올을 뭐 할까? 어디가 있어요? 나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주로 에탄올이 분리되거든. 물은 가만히 있고 에탄올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에탄올이 분리될 때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야. 왜? 물이 방해해서. 그 다음 너네 그거 알지? 이 물 같은 애들은요 모든 온도에서 증발할 수 있어요. 뭐라고? 증발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요. 대부분의 에탄올이 여기서
끓겠고 기화되고 물은 살짝 증발됩니다. 됐죠? 됐니?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에탄올이 다 끓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 다음번 여기 디귿 상태에서는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에탄올 100개가 있으면 99개는 여기서 다 분리가 돼요. 1개가 남아 있을 거야. 한두 개. 그 새끼는 여기서 분리돼. 근데 대부분 여기서 분리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거의 물만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니? 그런 다음 이제 물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지. 왜? 물이 상태 변화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이 분리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조심할 거. 잘 봐. 첫 번째 니은 구간하고 리을 구간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자, 에탄올이 주로 분리될 때 여기는 온도가 살짝 증가하죠. 왜? 에탄올은 점점 줄어들고 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증가하고 일정하다. 됐죠? 자, 볼게요. 기억, 혼합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하고 에탄올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 니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는데 밑줄 쳐.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온다. 이게 포인트. 누가 방해를 해서? 물이 방해를 해서. 그 다음 끓어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온도가 살짝 증가하고 이건 주로 에탄올이 많이, 물은 조금 증발하죠. 그 다음 디귿,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증발합니다. 마지막 리을은 확실하게 물만 끓어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림 나와? 끓는 점 낮은 녀석 먼저 분리, 높은 녀석 나중에 분리. 됐지? 자, 밑으로. 자, 그 다음 오른쪽 개념 속속의 문제 봅시다. 자, 1번. 물질의 온도에 따라 무슨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다 라고 했어. 이거 용해도 차네.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죠. 자, 써 용해도. 자, 2번입니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나왔어요. 얘들아 봐봐. 염화나트륨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 적네요. 크네요. 그래서 얘는 유시, 얘는 개무시.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 번만 더 설명합시다. 염화나트륨 몇 그램 있다고 했어? 얘들아, 염화나트륨 몇 그램이야? 1g이죠? 그럼 1g이면 잘 봐. 여기 몇 도씨여서 지금 현재 몰라. 뜨거운 물이래. 그럼 100도씨라고 하자 그냥. 100도씨. 100도씨 뜨거운 물에 1g은 여기지. 그 다음 온도를 20도씨로 낮춰도 여기지. 전부 곡선 아래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그쵸? 하지만 우리 붕산은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붕산은 계산해야 됩니다. 자, 붕산 지금 현재 몇 g이라고 했어? 15g입니다. 붕산 15g이면 한 100도씨라고 할게. 그냥 요만큼. 맞죠? 자, 이 자식을 몇 도씨로 낮출 거야? 20도씨. 요렇게 낮출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15에서 5 빼네. 그쵸? 몇 그램 나올까? 5g, 10g 나오겠죠. 15에서 5 빼니까. 맞죠? 요렇게. 됐냐? 자, 그러면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인 붕산이 결정으로 속출되는데 10g 정도 나오죠. 단 100g 기준. 맞아요? 100g 기준이야. 100g 기준. 만약 100g이 아니었으면 저것도 틀려야 돼. 자, 그 다음 3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는 O 아니면 X하래. 자, 사탕수수에서 정제, 설탕 얻기 되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라고 돼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증류라고 하고.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 증류에서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둬. 니들 책에 어차피 있어. 얘들아, 여기다 하나 써놔라. 소금물이 있다. 뭐가 있다고? 소금물. 소금물을 가열하면 소금과 물이 나오는 거 알죠? 그치? 맞잖아. 가열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가열하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이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소금이야. 소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물을 날려버리면 되지. 이런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소금물에서 소금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해요. 근데 소금물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물이야. 그럼 이건 뭐야? 물은 수증기로 바뀌지. 그 다음 수증기를 식히면 다시 냉각시키면 물방울이 되겠지. 이 방법이 증류야. 그래서 잘 들어. 소금물에서 내가 원하는 게 소금이야, 증발. 물이 내가 원하는 거야, 증류. 하지만 방법은 끓는 점 똑같아. 설탕물에서 설탕을 얻으려고 그래. 뭐라고 불러? 증발. 설탕물에서 물이 내가 원하는 물질이야. 그럼 뭐야? 증류. 됐죠? 구분 잘해놔. 자, 그 다음 천이름에서 정제 소금 얻기라고 돼 있어요.
정제 소금 얻기 이것도 역시 용해도차 되죠. 좋은 벽시와 축정이 이거 밀도차죠. 이거는 끓는 점 차고 됐죠? 정답은 2, 4번이 안 됩니다. XX. 자 4번입니다.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다. 무슨 장치? 증류야. 뭐라고? 증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분리됩니다. 세 번째,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인다. 맞네요. 정답은 2번만 X. 자 5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거 물하고 에탄올 같이 섞여 있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에탄올이 주로 끓고 맞아? 여기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끓어 나오고. 정답은 그래서 나, 그 다음 라입니다. 여기는 에탄올, 여기는 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답은 나라. 넘겨. 자 이제 혼합물의 분리, 원유의 분리.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 원유가 뭐냐. 니네 중동에서 석유가 나와요. 맞지? 됐니? 그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어디에서? 정유회사에서. 알겠니? 그때 땅속에 있는 원래의 석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됐냐? 그걸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증류탑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걸 가열시켜. 자, 뻔할 뻔자 뻔대기 원유는 혼합물이죠. 맞죠? 무조건 혼합물이야. 맞니?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가열하게 되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끓는 점이 높은 녀석도 있고 끓는 점이 낮은 녀석도 있을 거야. 맞지?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맨 위에서 먼저 분리돼. 됐어? 맨 위에서. 그래서 이거 알아둬.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맨 위고요. 요 녀석이 항상 먼저 분리됩니다.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위에서 먼저 분리. 그래서 제일 먼저 끓어나오는 녀석이 액화석유가스라고 해서 LPG야. 니네 LNG하고 LPG하고 틀리다. LNG는 처음부터 가스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서 LNG. 얘는 LPG. 이거 어디에 써요? 라고 하면 식당 같은데. 알겠어? 도시가스는 LNG야. 식당에서는 LPG 써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녀석이 휘발유 나프타라고 하는 거고, 휘발유는 게솔린이라고 해서 연료를 쓰지 자동차 보통. 그 다음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예요. 그 다음 등유라고 돼 있어. 이 등유는요 보일러 기름이라든지 항공유 이런 데 쓰고요. 경유라고 했죠. 디젤. 그 다음 마지막 중유 이런 녀석이 나와. 이게 대형 선박 기름인데 끈적끈적해요. 푸딩처럼 생겼어. 그 다음 마지막 그래도 안 끓는 녀석이 있어. 남아있는 녀석. 그걸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고, 아스팔트 도로가 이거야.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해됐니? 얘들아 어쩔 수가 없다. 시험 문제 이거 순서 나와요. 순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가스부터 LPG, 그 다음 휘등경중 외워놔. 알겠니? 됐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윤호야. 혼합물을 지금 분리해냈지. 그럼 분리해 나온 LPG부터 아스팔트까지 전부 순물질 맞죠? 윤호야, 순물질 맞죠? 아니에요. 많이 틀립니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순물질 아니고요. 이게 혼합물이야. 그럼 왜 혼합물입니까? 알려줄게. 얘들아, 저 녀석을 가열하잖아? 저 녀석을 가열하면 시간에 따라 가열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돼. 그 중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질이 비슷한 애들 모여있지? 야, 여기까지 LPG라고 할게. 그 다음에는 휘발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개념이 물결이가 있죠. 만약에 저게 순물질이어봐. 그러면 끓는 점이 항상 하나로 고정돼 있어야 되지. 맞아? 저게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이것도 뭐야? 혼합물이야.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알겠니? 눈치는 요걸로 채는 거야. 요걸로.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전통 소주 만들기라는 방법이 있어. 니들 흑백 요리사 2 봤니? 안 봤어? 재밌는데? 거기 술 빚는 윤주모라는 분이 나와요. 그게 나중에 최종 7명까지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 요리할 때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술 빚어버렸어. 대박이지? 그런 장면 나오는데 이게 전통 방식의 소주야. 니네 소주 알지? 집에서 엄마 아빠 많이 드시는 소주. 맞아? 그 소주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소주는요. 잘 들어. 물에 에탄올을 섞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희석식 소주라고 해. 알겠어?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건 그 소주가 아니라 전통 소주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니네 밥 알지? 밥. 쌀로 밥을 짓고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놓고 물에다 담궈 놓으면 막걸리가 돼요. 그 막걸리는요. 따라 보시면 술잔에 따라 보시면 밑바닥이 시원하 보이냐 안 보이냐? 그치? 혼탁할 탁자에서 탁주라고.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요 탁한 술 탁주 막걸리를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여기에 고체, 액체. 그 다음 액체는 물에 술. 맞아? 얘가 가열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을 먼저 기화되지. 그 기화돼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찬물 만나죠? 그럼 액화되겠네? 그게 바로 소주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재밌는 거. 여기에서 물도 같이 증발해요, 안 해요? 증발하죠. 그래서 여기에 물도 같이 섞여 있어. 그렇지? 다량의 에탄올과 그 다음 소량의 물이 같이 섞여 있어. 오케이? 그때 요거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술의 향기가 틀려요. 위스키도 저런 방식이야. 알겠냐? 됐어? 자, 요게 전통 소주 만들기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배울 마지막 요거 3번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액체로 녹아. 그다음 녹은 다음에 다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냉각시키면 내가 원하는 고체를 고체로 분리할 수가 있겠지. 맞아? 이것도 역시 끓는 점 낮은 녀석부터 먼저 분리한다. 얘는 녹는 점 낮은 녀석부터 먼저 분리한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녹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 가열하면 이 금속부터 먼저 녹아. 그럼 따라 버리거나 뜨던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금속 혼합물에서 녹음점이 낮은 녀석 먼저 분리해. 그럼 나머지는 안 녹았으니까 액체. 아니 고체. 얘는 녹았으니까 액체. 그렇죠? 그 다음 초콜릿에서 지방 성분 분리.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예제가 나오면 뭐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다 외우시라고 했어요. 이해됐니?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해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까지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알겠니? 자,